그 다른 때의 여름방학보다 길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작년 여름방학은 한 21일, 23일 뭐 이랬거든요. 되게 짧았어. 특히나 짧았던 이유가 이제 계약이 저기 늦춰졌거든.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특히나 짧았는데 올해는 여름방학이 깁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나가고 뭐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해나가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함수의 극한. 함수라는 말은 알겠는데 수학에서는 용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네. 함수라는 말은 알겠는데 이 극한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용어를 좀 살펴보기로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고요. 자, 우선 극한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센 보충 세 번째 페이지에 몇 페이지니 이거? 여기가 10페이지로 되어 있구나. 12페이지. 12페이지. 자, 직관으로 한번 알아보기. 여기 되어 있는 거.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 x가 봐봐요. x가 3에 가까워질 때에 x가 3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함수에서 x 좌표가 3에 가까워지는 거야. 됐어요? 3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봅시다. x좌표가 3에 가까워지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3보다 작은 값에서 x좌표가 3보다 작은 값에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꾸 이동해요. 함수를 따라가지고. 됐어요? 그렇게 해서 3에 접근할 수도 있고요. 3보다 큰 값에서 자꾸 접근해가지고 x좌표가 3인 값으로 가까워져 갈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3이 되는 건 아니고요. 3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질 때에 함수 값은 어떤 특정한 숫자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얼마에 가까워져요? 당연히 2에 가까워지죠.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숫자, 유한한 어떤 정해진 숫자에 가까워질 때에 물론 3이 x가 3에 가까워지는 거지 한없이 3에 가까워지는 거지 3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3에 가까워질 때에 그 가까워지는 값이 뭐냐 이거죠. 됐어요? 그 가까워지는 그 목표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에 그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됐어요? 그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수렴하는 값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극한값이라고 부른다. 자, 이번에는 x값이 7이에요. 7. 자, x값이 7이 되는 게 아니고 7에 가까워지는 거야. 7보다 작은 값에서 7로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러면 가까워지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4. 자, 4라 이거죠. 4가 되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7일 때는 함수값이 여기 3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려면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거냐 읽으려면 여기 블랙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하얘니까 화이트홀인가요? 여기 블랙홀처럼 구멍, 이 구멍 블랙홀에 함수값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되겠어요? 정확하게 x값이 7일 때의 함수값과 7로 한없이 접근할 때의 값하고는 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10에서는요 10보다 작은 쪽에서 10으로 접근할 때에 접근해가는 수렴하는 값은 5예요. 근데 10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접근해가는 이 값은 얼마예요? 6으로 접근해갑니다. 목표값이 얼마냐 이거야. 그 값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향해 가는 거냐. 됐어요? 그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그 점이 아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점에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가까워져 간다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점에 함수값을 읽는다라고 생각해 주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적당합니다.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점이라는 게 솔직하게 말은 안 되거든요. 말은 안 되는데 그 직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극한값에 대해서 볼게요. 극한값. 자, 함수가 있는데요. 함수가 x가 a라는 값과 다른 값을 가지면서 a로 한없이 접근해 갈 때, 가까워질 때에 그때에 가까워지는 어떤 함수 값이 유한하게 어떻게 있다면은, 그래서 이때는 정확하게 a일 때의 함수 값도 있고요. 그 값이 알파인데 a일 때의 함수 값이 이 알파로 가까워지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것을 알파에 수렴한다. 한없이 여기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하고 그 가까워지는 값을 뭐라고 부른다?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자,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자, 하다 보니까 재미난 놈이 있어요. 뭐 함수 저놈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본 건데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봤어요. x가 1일 때는 함수의 값이 없어. 맞죠? x가 1일 때는 함수의 값이 없어. 그런데 1이 아닐 때에는 1이 아닐 때에는 양수음수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갖다 그려줘요. 그려주면 이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점에서는 함수의 극한값이 별로 그렇게 뭐랄까 재밌는 놈이 안 나오는데 여기선 좀 재밌는 놈이 나와요. x가 1로 갈 때. 자, 보세요. 1로 갈 때의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자, 1보다 작은 값에서 1로 한없이 접근해 갈 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로 가까워져 갑니다. 1보다 큰 값에서 1로 가까워져 갈 때는 2로 접근해 갑니다. 됐어요? 우리가 1보다 큰 값에서 이렇게 기호를 써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인데 여기서 1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은 1보다 작은 값에서 1로 가는 겁니다. 항상 1보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B 이런 학점이 있으면 B 플러스가 있고 B 마이너스가 있고 이렇죠. 정확히 B보다는 좀 높은 거, B보다는 좀 낮은 거. 이럴 때의 함수 값이 얼마나 가까워져 가느냐. 이것을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x가 1보다 크면서 1로 가까워져 갈 때에 요때의 극한값을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여러분들은 요걸 갖다가 그래프를 읽어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1에 바로 1을 마이너스니까 1에 바로 왼쪽 점에서 함수값, 얘는 1에 바로 오른쪽 점에서 함수값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인데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어디요? 그 좌표평면의 왼쪽인데 1의 x좌표의 1에 바로 왼쪽 점, 1보다 조금 작은 거, 1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거, 요때의 x좌표, 요때 x좌표니까 얼마를 향해 가요? 마이너스 1을 향해 가죠. 됐어요? 1의 바로 오른쪽 점에서의 함수값을 읽어줘라. 얼마를 향해 가느냐? 1로 가까워져 가면 요 블랙홀 좌표가 얼마예요? 2예요. 그래서 여름의 극한값은 2고요. 여름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예요. 반대가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에요? 지금 위에 요게 마이너스 2, 여기 2. 됐나요? 위에를 쓰면서 내가 혼동돼서. 자, x보다 어떤 1보다 작으면서 1로 접근해 갈 때를 좌극한, 왼쪽에 있는 점에서 함수값, 우극한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함수값, 이렇게 생각해 주면 편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좌극한하고 우극한 값이 다르죠? 됐어요? 예, 다른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요렇게
좌극한 값과 우극한이 같을 때 있죠.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극한 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쪽에 있을 거예요. 앞에 좀 다시 한번 볼게. 요럴 때 있죠. 봅시다. 여기서는 3에서의 극한 값이 얼마냐 하면은 좌극한 우극한이 전부 다 2로 바꿔져요. 그러니까 2예요. 정확한 함수 값도 2예요. 7에서의 극한 값은 얼마냐? 4다. 좌극한 우극한이 4로 향해서 가니까. 됐어요? 네. 함수 값하고 다른 거예요. 함수 값은 정확하게 7대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좌극한이 얼마냐 우극한이 얼마냐 따로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좌극한은 5고 우극한은 6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어? 그 다음에 함수가의 발산 봅시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제곱분의 1이라는 걸 갖다가 해봤어요.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구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좌극한 왼쪽 0의 바로 왼쪽 점에서 함수값 하루씩 커지죠. 우극한도 하루씩 커지죠. 그러면 무한대가 극한값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유한한 값에 가까워질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숫자가 계속 커지기만 하지요. 커지기만 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발산한다라고 얘기해요. 무한대. 여기 무한대 기호가 있는데요. 팔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것 같은 모습인데, 사실 메비우스티 모습 따라한 거예요. 메비우스티 모습. 자, 그래서 극한 값은 얼마냐 하면은 없다. 됐어요? 뭐 극한을 조사하라라고 하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이 무한대로 같으니까 얘는 극한값이 있어요. 극한값이 무한대예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뭐 좌극한 우극한이 정반대인 경우도 있지. 이런 경우도 있죠. y는 x분의 1. y는 x분의 1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되죠. 0에서의 우극한은 무한대, 0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 미쳤죠, 완전히? 완전히 미쳤어요? 네.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래프를 갖다가 못 그리는 경우가 많고,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보려면 상당히 좀 불편하긴 불편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산하게 될 거거든. 앞에는 이제 그림도 많이 그리게 될 거야. 그런데 이제 계산해보다 보면은, 자,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우극한 값, 어떤 x분의 어떤 양수 이렇게 돼 있다라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해버린다. 무한대로 발산해. x가 0.1, 0.01, 0.00000001 분의 어떤 양수. 무한대로 발산해버린다. 얘는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왜냐면은 x가 마이너스 0.0001, 마이너스 0.00000001 어쨌든 음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된다. 그리고 뭐 x가 양의 저기 0.0에서의 우극한 분모는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0에 가까운 값인데 양수예요. 양수분의 음수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로 나오게 되겠고 그 절대값은 무한대다. 마이너스다. 근데 한 가지 이런 것들은 사실 무한대를 다루기 사실 좀 어렵거든요. 봐봐요. 무한대 더하기 3하고 무한대하고 누가 더 큰 거냐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고요. 숫자가 계속해서 커지게 된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라고 해도 무한대가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에 x로 돼 있는 건지 x하고 x 더하기 3이면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만은 얘가 x 제곱으로 돼 있고 얘가 x 더하기 3이야. 무한대 진짜. 얘가 더 빨리 증가하잖아. 그죠? 네. 그리고 무한대 나누기 2. 무한대 나누기 2 해봐도 그냥 무한대예요. 선생님 왜 그래? 무한대를 2로 나누면 반 잘랐잖아요. 0이잖아요. 왜 이래요? 이러지 말라 이거야. 됐어요? 그래서 무한대를 계산하기는 대단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무한대를 계산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금지시켰었어요. 한때는 금지시켰었는데 칸터라는 그 수학자가 무한대를 좀 다루는 목을 갖다가 이제 대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해 볼 수 있는 분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즉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한다. 인정하세요, 이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다른 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모호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계산될 수 있는 건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는 거예요.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 코너 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문제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우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극한을 조사해봐라. 개념적인 걸 좀 살펴봐라 얘기야. 자,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y는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 x-3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인수분해 하고 싶었잖아 너희들. 그치? 네, 보자마자 인수분해 하고 싶었어요. 정상이에요. 자, 얘는요. 자, 이거 하자마자 또 뭐 하고 싶었어 너희들? 이거 약분시키고 싶지 않니 너희들? 그죠? 근데 함부로 약분시킬 수가 없어. 왜냐면은 x가 약분될 때는 3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약분시킨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x가 3이 아니면은 이 함수는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3이라는 놈하고 똑같고요. 만약에 x가 3이면요. 못 지워져요. 못 지워져. 무한도 아니고요. 함수 값이 정의되질 않습니다. 됐어요? 3이 아닐 때에는 이 시계값으로 함수 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저기다가 x 넣어봐. 저 시계값이 함수의 값이야. 이러는데 x가 3일 때는요. 넣을 수가 없거든요. 뭐라고 따로 얘기해줘야 돼. 따로 얘기해준 건 없어요. 이때는 함수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잘 그려놨네. 이렇게 그려져요. 3일 때는 함수 값이 없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3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얘는 y는 x 플러스 3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3하고 이놈은 언제까지 똑같으냐면 x가 3이 아닐 때는 그냥 똑같은 놈이야. 그런데 얘는 구멍 뚫려 있죠. 네. 비슷한데 백신인 것 같은데 백신 아닌 거. 중국 사람, 그죠? 네, 어느 나라 열심히 중국 사람 백신 열심히 맞았는데 항체가 형성이 안 됐다고요? 뭐하러 맞은 거야 그거? 백신도 아니야. 자, 중국 사람 짝퉁 함수 비슷한데. 자, 그런데 자 3에서 x가 3에서의 극한값이 있느냐 하면 극한값은 있다 이거야. x가 3이 되는 게 아니고 3에 가까워져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의 구멍 뚫린 요 블랙홀의 y좌표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됐어요? 블랙홀의 y좌표는 어떻게 찾아요? 3이 아닐 때가 이렇게 식으로 찾는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3 대입하면 돼요. 블랙홀의 좌표 찾으려면. 됐어요? 네. 여기 꽉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고놈하고 고놈의 좌표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을 갖다가 혹시라도 계산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숫자를 그냥 대입해가지고 문제 없는지 봐봐요. 대입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뭔가 처방책을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처방책에서 여러 가지 처방책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야. 이렇게 처방책을 써요. 처방책을 쓴 다음에 자, x가 3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같은 숫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x 플러스 3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 3이 아닐 때는. 3이 아닐 때는 전혀 차이가 없어. 맞죠? 3일 때는 함수값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좌표를 구하려면은 사실 3을 대입할 수는 없는데 3에서 극한값이니까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값을 하나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극한이든 우극한이 되든 하나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얼마예요? 숫자에다가 30분 더 할게요. 1. 그냥 3대 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값이다. 근데 3.0000 그런 거 네. 1 하면 그거는 또 수가 아니죠. 3이 아니잖아. 3.0001 되는데 가까워지는 그 대상값이 누구냐? 그 가까워지는 그 대상값이 누구냐? 누구를 향해 가는 거냐 이거지. 누구를 향해 가까워지는 거냐? 그 가까워지는 그 목표값이 누구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6이 목표값입니다. 6에 도달하지는 못하죠. 됐어요? 목표값이 6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숫자 여기다가 3 대입해도 문제 없으면 그냥 대입해요. 그냥 그 값 쓰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무리함수야. 무리함수 제 그래프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어. 이미 알고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일 때의 극한값이 얼마냐? 얼마로 가요? 이일 때에 그냥 함수 값으로 가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숫자 그냥 대입해서 문제 없으면 그냥 숫자 대입해요. 가까워지는 그 극한값이 누구냐면은 그냥 함수 값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 함수 값으로. 됐어요? 네. 자, 얘는요,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보면은, 지금 못 그려도 상관없어.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무한대로 가버려요. 됐어요?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1에 가까워져가. 분모가 0에 굉장히 가까워져가요. 분의 1이니까 이 부분 무한대로 가겠죠. 됐어요? 무한대에다 상수 더해봐야 뭐예요? 여전히 무한대예요. 됐나요? 1000억, 1000조 이런 숫자에다가 더하기 3원. 천조상. 그 3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네. 보통 저기 딱 할 때 보면은 잔돈이 그 하다가 보니까 10만 30원 받아가시면 30원 됐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의미가 없잖아요. 그 주머니 세 개가 귀찮기만 하잖아요. 문제 생겨가지고.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극한을 조사해라라고 하면은 발산한다. 해가지고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무한대가 극한값은 아니야. 됐어요? 여기서 극한을 조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역시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프로 그려본 다음에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프로 그려주지 않는다면 해줘도 돼요. 우선 그래프로 그리지 않고 해볼게요. 무한대를 넣어봐요. 그냥 무한대 제곱해봐야 무한대고요. 더하기 3 곱하기 무한대라고 해봐야 무한대예요. 여기서 무한대에서 그냥 상수 뺀 거예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2배 무한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무한대예요. 됐어요? 내 몸무게가 병의 몸무게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나가죠, 사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볼 때, 바이러스 한 마리가 볼 때에 병의 몸무게나 내 몸무게나
당연 무한대죠. 참고로 사람의 몸을 이루는 세포의 수가 4조 개라고 하던가요? 물론 나는 좀 더 덩치가 크니까 세포 수가 더 많겠죠. 네. 머리도 크니까 뇌세포 수도 더 많으니까 더 똑똑. 그런가? 네. 글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걸 한때 저기 그 옥신각신 했거든요. 서양에서. 뇌가 큰 게 머리가 좋아. 아니야, 뇌하고 머리 좋은 거하고 차이가 없어. 뭐 이거. 무슨 질량으로 하지 않나요? 네? 무게가 질량이 더 많이 나면 뇌 수가 더 많을 거 같아요. 고래가 있잖아. 고래, 그렇죠. 고래는 천재냐.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겠고요. 정말 무한대로 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좀 이따가. 얘도요. 무한대 빼기 1이야.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루트 씌워봐야 여전히 무한대예요. 그래서 무한대고요. 얘는 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했으니까 무한대. 분의 1 빼기. 얘는 0으로 가버리고 마이너스 1 그대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프를 통해서. 어이고. 얘 무한대로 날아가는 거 맞네요. 얘도 무한대로 무한히 천천히 커지지만 끊임없이 커지죠. 천천히 커지지만.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요? 정무선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정무선이 마이너스 1. 됐어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1로 하나씩 가까워지네. 하나씩 가까워진다니까 우리가 유리함수 할 때에 정근선 배우면서 공부했구나. 그치? 네. 어떤 값이 하나씩 가까워진다. 그 선이 되진 않아. 됐어요? 자, 필수예제 3번 모습이 있는데 3번 모습. 자, 봅시다. 0에서의 자극한 0 마이너스. 빨리 찾는 방법은 뭐예요? 0의 바로 왼쪽에 있는 점에서 함수값을 읽어주면 돼요. 네. 자, 해보자. 마이너스 1. 자, 얼마예요? 마이너스 1. 0의 바로 왼쪽 점에서의 함수값을 읽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가까워져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됐어요? 요 블랙홀의 함수값으로 가까워져. 됐어요? 마이너스 1이 아예 됐어요. 아, 좋죠, 뭐. 병우야? 얘는 1에서의 우극하는 얼마? 2죠. 네, 2. 1의 바로 오른쪽 점에서 읽어주면 돼요. 됐어요? 참고로 얘기해 줄게요. 이 문제는요, 이 유형 문제는요, 수능 출제확률 100%입니다. 이번 2022학년 수능에서도 반드시 문이과 공통으로 출제됩니다. 중간고사는 나왔나요? 네? 네, 중간고사 때 나옵니다. 너희들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 100% 출제돼요. 정답률 90%. 생각보다 근데 정답률이 90%까지는 안 올라가. 왜냐면 공부하는 애들이 90%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런 틀린 애들이 있으니까. 네, 정답률 3학년은 90% 나오는데요. 2학년은 90% 안 돼요. 스포서들이 한 40% 정도. 실제로 막 같이 보니까 문과 애들 6등급짜리들은 이거 가지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헤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한 30개 푼 다음에 아하 하고 알 텐데. 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이 우극한이에요? 그냥 극한값이죠? 됐어요? 태평양이 3번의 답은 1. 저런 학생 때문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은 없다. 왜요? 마이너스 2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값이죠? 됐어요? 그러면은 극한값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F2 경우야 F2는 0이요. 네, 정확하게 2에서의 값이에요. 2에서의 극한값은요. x가 2로 갈 때 2에서의 극한값은 얼마? 뭐냐 1이다. 1이요. 됐어요? 네.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극한값은 2가
2가 되는 게 아니고 2의 바로 오른쪽 점 왼쪽 점에서 함수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됐어요? 함수값은 이제 정확하게 그 점에서의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선생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난 몰라. 뭐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그분도 난 잘 알아야지 이제 뭔가 좀 그죠? 서로 잘 안다고 하는 게 되는 거지. 자, 선생님이 어제 요즘에 인기 있는 걸그룹 보니까 에스파인가? 걔네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에스파 닮은 애들하고 이집 팥빙수 같이 먹었어. 오 부럽다. 그거하고 태평양에 그러니까 얘기해. 어제 저는 에스파하고 팥빙수 먹었는데 오 부럽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어우 다음에 나도 같이 불러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친구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다음에 자 극한값하고 함수값의 차이 알겠습니까? 극한값은 옆집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점. 자, 좀 어렵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인데 fx-1이야. 자, fx를 얼마만큼이요? 얘는 말 그대로 하자면은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됐어요? 1만큼 평행이동을 쭉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쭉 해줄 거야. 쭉 이동시켜줘. 1만큼 됐어요? 그랬을 때에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값. 그렇다는 얘기는 얼마예요? 평행이동 한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평행이동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평행이동하기 전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 값 이렇게 될 거야. 값을 불렀을 때 없다. 그런데 헷갈리면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나오죠? 네.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 여기 플러스 있으니까 우극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혹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숫자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1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1에서의 함수값 읽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 찾아주시면 돼요. 자, 세평량이 얘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에서의 얼마? 좌극한 우극한? 마이너스 1. 에서의 좌극한 값이야 우극한 값이야. 일단 얘는 좌극한 값이죠. 그렇죠? 얘는 숫자 대입할 때 마이너스 2보다 약간 왼쪽에 있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0.1를 대입을 해보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0.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조금 왼쪽 값이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저 2학년 단계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 5번하고 6번 형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게 될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그쵸? 헷갈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 문제를 볼게. 필수예제 4번 문제 보자. 뭔가 되게 재밌네요. 자, 원래 그 미분 적분 나가기 전에 극한이 더 어려워요. 미분 적분 나가면 오히려 쉬워. 왜냐면 미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극한 값으로 엄밀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아무튼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좀 봅시다. 합성함수인데 G에다가 이 F도 G라고 하는 합성함수를 그려주는 건 못하고 양상을 살펴볼게요. 먼저 G에다가 3에서 좌극한 값을 갖다가 이렇게 대입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그래도 개념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G에다가 3에서의 좌극한 값
3에서의 조금 왼쪽에 있는 값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0. 0은 0인데 어쨌든 간에 0은 0인데 0이 되는 건 아니고 0은 아니고요. 0보다 조금 큰 숫자예요. 어쨌든 항상. 됐어요? 아직 목표가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G를 통해 가지고 F에다가 다시 들어갈 거야. 됐어요? 그럼 F 안에 들어오는 숫자는 0에 가까운 값인데 자극하는. 0보다 조금 큰 숫자가 들어올 거예요. 아. 함수값이. 됐어요? 자, F의 0 플러스 0보다 조금 큰 숫자가 항상 들어올 테니까 얼마로 가까워져 가요? 3으로 가까워져. 됐어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두 번째 거야. G에다가 0 마이너스 이거를 F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G에다가 0 마이너스 0의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을 거야. 0의 바로 왼쪽에 있는 값 3. 0으로 계속 가까워져 가면 3으로 가까워져 가는데 3이 결코 되는 숫자가 아니야. 3이 아니야. 여기서 등장하는 숫자는 이거의 값은 항상 이렇게 진행돼 나가는데 3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게 돼. 네. 그러니까 F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3보다 조금 큰 숫자가 들어가는 거냐 3보다 조금 작은 숫자가 들어가는 거냐 이게 완전히 천지 차이야. 네. 됐어요? 이번에 1등 컷이 82점이래. 82점이라고? 내 점수가 82.5인 거하고 81.9인 82.1인 거하고 81.9인 거는 천당과 지옥 차이 있죠? 네. 그쵸? 부분 점수 조금 0. 몇 점 차이 나가지고 욕은 아니죠. 천당과 지옥을 완전 오가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죠?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채점 잘못된 거 이거 맞잖아. 이거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하면서 0.5점을 탁 올려놨을 때 한 명 밀어내고 그때 그 짜릿한 기분. 아. 3보다 조금 작은 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3보다 조금 작은 거 들어가니까 3의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이 해주니까 요때에 가까워져가는 그 함수 값은 얼마다? 3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2015학년도 이전까지는요 이렇게 합성함수로 되어 있는 게 3점짜리도 아니고 4점짜리 보통 4점짜리도 매년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출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능이 아니고 내신에서는 계속 출제를 했어요. 어느 학교든지. 얘가 극한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자,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F에다가 먼저 0에서의 우극한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 나온 값을 G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양상을 살펴보자. F에다가 0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값. 0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값 집어넣으면은 함수값이 3보다 크고 작고 이게 아니고 그냥 3이죠. 네. 정확한 3이에요. 됐어요? 3이구나. 정확한 3을 대입해줘야 돼요. 정확한 3을 대입해주니까 바로 뭐예요? 3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어떻게 실행됐어? 이해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방법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풀이법보다는 선생님이 사용한 이 풀이법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좋거든요. 직관적이고 좋기 때문에 이 풀이법을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갖다가 서술형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에 있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서술형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네. 서술형일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은 이 중간 과정 빼버리고요. 마지막 답이 얼마다라는 것만 딱 얘기해주면 돼요. 부분점 체크할 때 여기서의 정확한 값이 얼마고 합성함수의 우극한 값이 얼마고 따로따로 구했는지 그것만 체크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유제 얼마? 1-4번까지 지금 하세요. 앞에 개념하기 문제 있거든. 아까 교사님이라서 적혀 있어. 자, 우칸 좌칸 따로 구하셔가지고 여기 개념 확인 코너에 그 3번은 하실 수 있으면 하고요. 3번 하지 말고 1번, 2번까지밖에 못할 거야. 그래도 그 발전 유제, 발전 예제 5번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니야, 발전 예제 5번까지 그냥 먼저 하자. 발전 예제 5번까지 하자. 한 달에 하자. 극한을 조사해봐라. 극한을 조사해봐라. 얘는요, x에다가 2를 넣을 수는 없어요. 선생님 약분돼 가지고 1 이런 거 아니야? 절대감이 있는데 보자. 자, x가 1보다 조금이라도 크게 되면은 1보다 조금이라도 크게 되면은 x가 1보다 조금이라도 크게 되면은 절대값 없이 그냥 나오거든요. 1 되는 건 아니잖아. 1 아니잖아. 어떤 숫자를 대입하든 같은 숫자가 나오니까 약분돼 가지고 1 되는 거고. x 좌표가 1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요. 이 값이 음수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보수부터 나오고 1 대입할 건 아니야. 근데 뭐 0.9를 대입하더라도 같은 값이니까 약분돼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1보다 작을 때는 계속 마이너스 1로 계속 나오다가 뿅 해가지고 1일 때 함수값이 있고 1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은 함수의 값이 정확하게 1로 계속 나갈 거예요. 이 스텝 됐어요? 자, 이렇게 계산형이 그래프 하는 거예요. 자, 1에서의 좌극하는 얼마? 마이너스 1. 1에서의 우극하는 얼마? 1. 됐어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에요. 극한값은 없다. 됐나요? 그리고 얘는 1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해봐라. 자,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요.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기 전에 그냥 x가 얼마? 1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값이야. 0.99999 넣어봐요. 선생님, 저 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 0이 아니에요? 좌극한 우극한 따로 구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한 우칸이 같으면은 그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르면은 그 값이 없는 거고. 자, 이렇게 돼요. 자, 1일 때의 값이 얼마야? 1일 때의 값이 3이 되는 거지. 네. 근데 1보다 조금 작은 거 대입하면 이 값이 3보다 조금 작죠. 네. 3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값에 가우스 심은 얼마 나와? 2 나오죠? 네. 됐어요? 네. 2.9999 돼봐야 가우스 심은 2 나와요. 1보다 조금이라도 커요. 얘는 3 이상 돼요. 3보다 조금 더 커요. 3보다 조금 더 커. 가우스 심은 얼마예요? 3이에요. 좌극하는 2고 우극하는 3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렇게. 1일 때 1의 바로 왼쪽점에서 2였다가 1보다 조금 클 때 바로 3으로 빵 뛰어버려요. 됐어요? 네. 자, 가우스 기호가 있는 함수는 가우스 함수는 이 안에 있는 값이 정확하게 뭐가 될 때요? 정수값이 될 때마다 점프 스텝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얼마예요? 이 정수값이 1일 때, 정수값이 2일 때, 정수값이 3이 되는 x값에서 점프 할 거예요. 됐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큰 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해요, 학생들. 자,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따로 조사하셔야 돼요. 자, 24페이지까지 유제 문제. 앞에 개념하기 문제하고 유제 문제까지 1시간 드릴게요. 네, 어차피 숙제 낼 건데 여기서 숙제하다가 멘붕되는 것보다 여기서 혹시라도 멘붕됐다가 바로 알아시는 게 좋습니다. 보여. 들어봐요. 여기 함수의 그 다음에 이제 극한에 관한 성질인데, 자, 뭐 두 가지 종류의 함수를 갖다가 예를 좀 들어봤어.
x가 2로 갈 때에 f의 극한값은 당연히 그냥 2 대입하면 돼. 숫자 대입해서 문제 없으면은 그냥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서 문제 없다는 얘기는 함수가 이렇게 쭉 이어진 이런 함수란 얘기고, 이 a라는 값에서의 극한값은 그냥 a에서의 함수 값으로 그냥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함수 값을 그냥 찾아주면 돼요. 이렇게 2에서의 극한값이 3, g의 경우에는 2에서의 극한값이 1로 나와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f에다가 5배를 곱해주고, 이거는 f에다가 f하고 g를 더해주고 f하고 g를 곱해주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직접 함수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덧셈해주고 곱셈해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먼저 비교해보죠. 5배의 fx 극한값을 직접 구하면 얼마가 나와요? 15가 나오거든요. 됐어요? 네. 자, 근데 fx는 이제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큼을 밖으로 뿅 빼준 다음에 해주면 5 곱하기 3, 함수의 극한값이 3이니까 15다. 그리고 덧셈해준 거 한번 보게, 덧셈해준 거 보게 되면, 덧셈해준 거는 극한값 진짜로 구해보면 4인데 각각의 극한값을 그냥 더해준 거하고 결과가 같고, 곱셈의 경우에도 직접 곱셈을 해가지고 함수를 곱셈해준 다음에 곱함수를 찾아준 다음에 거기다가 2에서의 극한값 계산하는 거나 각각의 극한값이 있어요. 그냥 극한값 그냥 곱해주는 값이 나. 똑같다 이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보니까 재미난 놈이 나오게 되는데, 자, fx하고 gx가요 이렇게 각각 둘 다 알파고 베타로 이렇게 수렴할 때에는, 수렴하지 않을 때는 이런 얘기 못하고요. 수렴할 때에는 상수만큼을 f에다 곱해줬다 하면은 그냥 상수만큼을 그냥 극한값하고 그냥 같이 곱해주는 그런 결과하고 똑같고, 함수를 갖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놈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극한값하고 똑같게 된다. 이런 극한값의 정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극한값을 구하자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뭐 나눗셈의 경우에는 당연히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네, gx도 0이면 안 돼. 0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이제 베타도 0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됐나요? 자, 이거를 좀 전에는 뭐 극단적인 어떤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증명하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성질을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고, 다만 그렇잖아. 너희들 원의 넓이 구하고 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고, 원의 넓이 뿔에 원뿔이라든지 이런 거에 부피를 갖다가 구하는 거, 3분의 1 곱하는 거 있잖아. 네. 그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하지만 그냥 공부한 다음에 실제로 그걸 공부하게 되는 거는 이제 언제냐면은 이과반에서 3학년도 하는 거예요. 3학년 때. 그때 그 내용을 공부하게 돼요, 사실. 자, 아무튼 지금은 일단 인정합시다. 자, 믿을만 해요? 믿겠어요? 그냥 이게 그래도 간단한 함수에서 이제 됐던 걸로 와서 믿어줘라. 라고 하는데, 자, 믿으세요, 일단. 됐어요? 책에 써있기도 하고, 나도 책을 못 책에 써있으니까 믿겠다면은 이제 너희들 책을 믿어주시고, 책을 못 믿어도 선생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날 믿어. 됐어요? 사기꾼 아니니까. 자, 책하고 같이 사기꾼을 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x가 2로 갈 때 얘도 수렴하는 거고 4로 수렴하죠. 얘도 6으로 수렴하고, 얘는 그냥 계속해서 상수함수니까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각각의 극한값을 쭉 더해줘라. 그러니까 그냥 이 대입해가지고 그냥 쭉 계산해 주는 거지, 한마디로. 됐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극한값에 대한 게 나오는데, 자, 여기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로 들어가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개념 확인 코너는 안 해도 되고요. 일단 안 해도 되고, 이 부분. 필수예제 6번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fx는 3으로 수렴하고요. gx는 x가 1로 갈 때 2로 수렴해요. 자, 덧셈 돼 있고, 그 다음에 곱셈 돼 있고 하니까, 그냥 얘는 뭐예요? 3 곱하기 f의 극한값은 얼마야? 3. f의 극한값은 3. g의 극한값은 2.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됐어요? 네. 자, f의 극한값은 2예요. 얘의 극한값은 4예요. 자, 근데 4f-g. 자, 얘를 갖다가 내가 h라고 볼게요. h, 물론 여러분들 이거 해가지고 이거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4 곱하기 2 빼기 g의 극한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베타라고 할게요. 얘가 4다 해서 베타는 4예요 라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얘가 맞는데 베타가 4 맞아요. 맞긴 맞는데, 자, 근데 g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없잖아. 그치? 여기서 g가 수렴하는지는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분리를 못하는 거야. 자, 봅시다. 이렇게 h라고 놓고 h는 수렴하는 거 확실하죠? 4로 수렴하는 거 확실하죠? 네, 네. 자, 그래서 된다. g는 4f 마이너스 g라고 이렇게 h라고 쓸 수 있고요. g의 극한값은 4f 빼기 h의 극한값하고 똑같아요. 근데 h도 수렴해요. 4로요. 그래서 4 곱하기 2 이렇게 수렴한다. 그래서 4로 수렴한다.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확실한 방법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확실했어요. 이제 g가 4로 수렴하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3 곱하기 2 빼기 4분의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그래서 2분의 얼마야? 6하고 얼마다? 9로 수렴한다. 선생님. 근데요. 지금 방금 전에 지금 선생님께서 저 g 값을 구하는 과정이 그냥 저것씩 변형해가지고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요. 혹시 만약에 저런 상태에 있을 때 저런 상태에서 그냥 g를 갖다가 4f-h로 g 자리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산을 되냐 이거지? 아주 좋지. 원래 다 예외가 없어요? 저 상황에서? 네. 네. 수렴하고 수렴할 때에 여기 나와 있는 수렴하고 f도 수렴하고 g도 수렴할 때에 f에다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요놈의 극한값은 각각 알파하고 베타로 수렴할 때는 알파 더하기 빼고 곱하기 나누기 해준 값과 같다. 베타 해준 값과 같다. 됐어요? 분모가 0인 경우 둘 다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수렴하지 않을 때 썼다가는 골치 아파집니다. 자, 필수예제 7번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7번. 대뜸 앞에 내용 문제는 나중에 문제 갖다 내용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나는 좀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오히려 문제부터 다이렉트로 먼저 접근했습니다. 필수예제 7번. 마지막 예제니까 집중해서 듣길 바래요. 자, 여기다가요 1 대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이씨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1 대입했더니 안 돼요. 당장에 분모가 0이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보니까 분모가 0 나왔는데 분자도 어떻게 되나요? 0 돼요. 0분의 0이니까 약분하면 0인가요? 약분하면 1인가요? 그거 아니죠? 0분의 0이다 해가지고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약분해서 1 아니에요.
자, 보세요. 위에 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위에 게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된 다음에 x가 1로 가까워져 가는 거지 1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x가 1에 가까운가, 뭐 1.1이건 1.0001이건 간에 어떤 숫자가 대입되더라도 이건 같은 숫자가 돼요. 같은 값이 돼서 약분돼 버릴 거야. 즉 1이 아닐 때는 이 함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자, 1에서 큰 것은 여기다 이제 1 대입해줘도 문제가 없게 돼요. 됐어요?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한다.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은 아까 봤어. 그래프가 x 플러스 6 이렇게 생겼고요. 얼마? 1일 때 함수의 값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런 놈이었어. 여기다가 1 대입해 주는 거는 이 블랙홀의 y좌표를 찾는 거지. 됐나요? 네. 블랙홀의 y좌표 찾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1 대입해 주는 겁니다. 이 식에다가. 자, 그래서 계산하다 보면은 계산하려고 하다 보면 수식을 넣다 보면은 0분의 0이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0분의 0이. 0분의 0이 나온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x-1이라는 인수가 양쪽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됐어요? 0분의 0이 나오게 됐던 그 원흉을 없애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숫자를 대입해봐도 문제 없게 됩니다. 나오는 그 숫자가 바로 수렴하는 값이에요.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자, 이것도 0분의 0이에요. 에이? 0분의 0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울지 마시고요. 유리화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볼게요. 유리화 해주세요. 유리화. 분자를 유리화 해주는 겁니다. 분자를 유리화 해주면은 자, 혈내 곱하니까 요놈 나오고요. 0분의 0이 나왔던 이유가 있었어요. 0에 가까워지는 값이지 0은 아니잖아. 어떤 숫자가 되어 있다든 간에 0.01이 되어 있다든 0.001이 되어 있다든 같은 숫자니까 무조건 약분되고 0에 가까운 그 숫자를 이 식에다가 대입하는 바로 그 값으로 가까워지겠죠. 여기다 그냥 0 대입하면 되는 거죠. 가까워지는 그 대상이 누구냐를 찾는 거니까. 됐어요? 됐어요? 여기다가 0 대입한 그 값과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아까 구멍 뚫린 홀에 블랙홀에 y좌표 찾는 거예요. 됐어요? 선생님, 이거 좌극하니 우극하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우극하니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왜? 좌극하니든 우극하니든 같은 값이 나오니까 구분하지 않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가 있으면 이렇게 유리화해 준다. 분자를 유리화해 줄 수도 있고 분모를 유리화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해보니까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 아니지. 미치겠네. 루트가 있으면 일단 0분의 0 꼴이고 꼴이 0분의 0 돼 있으면 약분해서 1 아니에요? 0분의 0 나왔다고 약분해서 1 쓰면 안 돼. 그래서 0분의 0이다. 아직 극한값이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자, 분모의 루트가 있는 쪽을 일단 유리화해봐요. 유리화해보고 나서 보게 되면 정리해보면은 인수가 약분되는 인수가 반드시 나오게 돼요. 이 약분되는 인수 약분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 식에다가 이 숫자를 대입해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항상 동일해. 그 식의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구해주시면 바로 얘가 바로 극한값이다. 되셨나요? 네. 됐어요? 네. 이걸 그래프로 그리고 싶진 않잖아. 이거 그래프로 그리고 싶진 않잖아. 그치? 그래프로 못 그리겠으니까 수식 상태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가까워지는 구멍 뚫린 놈으로 나올 거야. 1에서 구멍 뚫린 그런 놈으로 나올 거야. 구멍이 안 뚫린 상태에서 이 하얀 놈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그런 놈이야. 이 블랙홀에 y좌표 찾는 거니까 구멍 안 뚫린 함수에 1에서의 구멍 안 뚫린 함수에 1에서의 함수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되셨나요? 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자, 세제곱되어 있는 건 1-8번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숙제는 1-8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걸 꼭 더하는 거는 개념학기 코너는 안 하셔도 돼요. 앞에 내용 좀 설명돼 있을 거예요. 내가 내용은 좀 생략할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극한값 구하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또는 어떻게 구한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거 다음 시간에 마저 할게요. 됐나요? 무한분의 무한은 1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요. 상황이 달라져. 그걸 또 보게 될 거예요. 약분해가지고 이름 무조건 이런 거 아니에요? 박테리아가 보기에, 박테리아?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기에 너도 무한대고 나도 무한대야. 무지무지하게 크기만 할 뿐이야. 그냥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걔네들 보기에는. 그렇지만 네 몸무게분의 내 몸무게가 1이냐? 1이야? 아니, 거의 2에 가깝잖아, 솔직히. 2까지는 안 되면 1.5는 되겠지. 아니요, 2 돼요? 이돼요. 예. 그렇죠. 공부 많이 나왔죠. 그 병우의 몸무게 대 스모 선수의 몸무게. 스모 선수들 한 300kg씩 나와요, 이 친구들. 300kg면 300은 뭐예요? 저 영화 제목 300처럼 혼자서 300. 몸무게 5배네요. 자, 여기 이분 일단 개념적인 걸로 먼저 개념을 좀 간단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네. 물론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레벨업까지는 아니고 레벨업 전 단계의 어떤 개념 찾는 문제로 뭐 한 20분 정도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